이데일리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만큼은 제가 좀 밝게 인사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8월 초부터 시작됐던 이제 하락장이 이제 9월부터에서는 원웨이로 10월 내내 하락을 했거든요. 10월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지점을 살펴보면은 제가 매주 강의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시황을 설명해 드립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주식 너무 어렵다.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드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세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밝게 웃을 만한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승리공식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지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공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러 차례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실 때, 투자하실 때 어디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내셔라. 그리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셔라. 거기서 올라가는 종목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하는 방법에는 제가 승리공식 강의를 드렸다라면 2,400개가 넘는 종목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분석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닥포착 검색기라는 제가 설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바닥포착 검색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런 질문이 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HTS 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하시는 건데 이 설정을 직접 하시지만 제가 녹화해서 제 목소리 담아서 영상을 그대로 선물로 드립니다. 그걸 보고 따라서 설정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포착 검색기는 아마 지금은 반등 장세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도출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도출되는 종목들 그리고 좀 전에 도출되었던 종목들은 분명 다음 차시 지금부터 발생하는 반등 장세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큰 수익 또 공부차 바라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노출되기 마련이거든요.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은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샵 3772번에 김근우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자 이쪽에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하나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노란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아마 오늘 강의도 지켜보시게 된다라면 왜 내가 보는 차트와 김근우 전문가님이 보는 차트가 다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차트 설정하는 영상 또한 제 목소리 그대로 담아서 화면을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똑같이 승리공식 차트와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 선물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리는데 바로 무료 방송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11시에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고 나면 주말이 다가옵니다. 주말 잘 푹 쉬시고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저 김근우가 진행하는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이 무료 방송,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냐 하면 가장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 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나무를 보는 방법을 강의에 많이 집어넣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 승리 공식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숲을 보는 방법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막 11월이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올해 마지막 순간들이 남아있는데 이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선물들을 어떻게 챙겨가신다고 말씀드렸죠? 노란톡방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 다 무료로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무료 방송 같은 경우는요. 일요일 오후 8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7시 반 전후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참여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링크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로 시청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 공식의 주제는 여러분들 최근에 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테마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 근데 이 테마에 또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져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반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반등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하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 공식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오늘도 제가 드릴 이야기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해 볼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강의 마지막 부분에 해서 여러분들께 공략주도 드릴 예정이니까 강의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공략주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테마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 즉 이 기본기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이 승리공식 강의의 초반 강의 내용들을 보면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추세, 월봉, 주봉, 일봉, 원칙, 차트 세팅, 기본기 총정리처럼 완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는 게 저는 사실 우리가 주식 공부를 처음 하는 주린이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드리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기본기는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테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기법에 대한 내용을 드릴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테마에 대한 강의 들으면 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혹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히 테마주,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1강부터 시작되는 기본기에 대한 내용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전 처음부터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면은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여기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 링크 나옵니다. 링크 클릭,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제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전문가님, 저 승리공식 1강부터 보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1강부터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사실 최근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2300 부근에서 지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어떤 내용 드렸을까요? 지난주 승리 공식에서. 자,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방송, 또 경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내용 많습니다. 지금 무조건 V자 반등 나올 거예요. 내려갈 만큼 내려간 시장입니다. 또는 자, 지금은 바닥이 아닙니다. 하락의 출발이에요. 더 내려갈 겁니다. 2200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저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확신을 갖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어요. 다만 반등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것은 맞다. 왜 그런 말씀 드렸죠? 바로 다음에 나올 이제 매크로 지표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이미 수많은 악재들이 다 나왔고 이 악재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해소가 조금씩 될수록 안정화가 될수록 증시는 상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건데요. 자, 2300 구간 여기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그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치로 모자라면서 장중에 캡처를 했는데 2369라고 적혀 있네요. 자,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반등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V자 반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은 폭으로 하락을 했으니 이 폭 그대로 상승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 시장을 이렇게 내렸던 이슈가 뭐였죠? 예, 국채금리, 그렇죠. 뭐 유가, 네, 환율 다 맞습니다. 수많은 이제 매크로 지표들에서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긴축에 대한 장기화 부담감을 더욱더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긴축이 장기화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였겠죠. 이 금리에 대한 압박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FOMC 결과 보면 금리 동결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언론들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긴축 끝났다. 이제 긴축 끝났다. 좋은 날만 남았다. 이런 얘기 많아요. 고용 지표도 FOMC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고 뭐 생산자 물가도 비슷하고요.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예상치랑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는 V자 반등 나올 것이다. 저는 이거 다른 문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금리 자체가 이미 높습니다. 그렇죠? 높은 상태로 동결을 한 거예요. 낮은 상태에서 동결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증시는요. 지금 생각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고 생각보다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변곡점 구간이다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박스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선을 3가지 그어두었어요. 단기적인 모멘텀, 단기적인 지지화정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인데 구간으로 보자면 가장 왼쪽에 숫자를 적어두었습니다. 2300대 초반부터 2400대까지.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우선은 자, 지표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지난주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4.8이라고 적혀 있죠. 4.8대. 오늘자로 보게 되면요. 4.6대까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지난주에 1,350원대 가격을 유지했다라면 지금은요. 1,310원대까지 이제 장중 캡처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1,320원대, 10원대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매크로 지표가 안정화가 될 때마다 우리 증시는 상방으로 반등해 줄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정론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시장의 이슈를 받아들이는 증시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자, 금리의 압박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반등을 해줘요. 자, 금리가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간 건 아니에요. 금리는 똑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리로 인한 이제 금리라는 어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단어로 인한 공포감은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지속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요, 이 매크로 지표, 특히 국채금리, 환율이 갖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갖고 있는 압박에서 이만큼 하락을 했고 반등이 발생했어요. 왜? 금리에 관련된 지표들이 안정화가 발생하니까. 그럼 안정화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저는 길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의견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바람은 V자 반등이 무조건 좋은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켜본 시장은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그리고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면 지금 누군가는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중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그리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소폭의 변동성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전략적이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잘 하면 되는 일이지 굉장히 많은 비중의 주식을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다. 특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자료만 가져왔어요. 하루 종일 제가 오늘 강의 내내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못다한 얘기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무료 방송에서 시장 이야기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도 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실 이번 주에 테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섹터 단위로 발생한 테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좀 압축을 시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우리 증시가 일어나려면, 앞으로 반등하려면 어디에서 수급이 발생해야 된다? 바로
가장 먼저 반도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섹터가 갖고 있는 이 캐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종목군이 반도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반도체 종목들에서 테마가 형성됐고 강한 수급이 발생했고요.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 자, 또 STO라고 해서 이제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로 형성되었습니다. 얘는 섹터라고 분류하기는 어렵고 테마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럭시 머니터리, 갤럭시 SM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메가서울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어떤 거냐면 이제 김포 이제 서울에 편입되느냐, 서울에 편입이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얘네들이 무슨 상관인가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김포에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코아스, 누리플랜, 앱코라는 종목에 이 김포 그리고 메가서울 관련된 테마가 형성됐고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반가운 종목들일 겁니다. 첫 번째 2차 전지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저도 여러분들께 이 테마 강의를 드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2차 전지를 여러분들께 선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목명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LNF,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포스코 퓨처엠. 사실 지난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상승률이 가장 좋고 주도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반가운 로봇 관련주입니다. 사실 근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로보티즈, SBB테크, 로보스타, 뉴로메카 한 8월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8월은 아마 로봇의 달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런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9월, 10월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 가장 많이 하락한 테마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 2차 전지와 로봇이었을 겁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반등장에서 가장 먼저 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테마는 이 정도인데 제가 HTS 키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강의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선물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테마에 대한 종목들도 모두 다 이 바닥포착 검색기에서는 도출된 적이 한 번씩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테마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렸던 히림이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네옴시티 관련주의 대장주였습니다. 히림이라는 종목도 이 바닥포착 검색기에는 노출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때 체크하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 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제가 생각나는 게 해운주들이에요. 흥하해운, 대한해운. 해운주들도 9월, 10월 하락하는 장세, 하락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8월, 9월에 바닥포착 검색해서 노출되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종목들, 특히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오르고 내림의 반복 사이클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직장 생활 하시거나 개인 사업 하시거나 또는 가정주부셔도 평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중에 고가권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또는 저가권에서 오늘의 영풍재지처럼 강하게 거래가 발생하고 강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종목들을 장중에 트레이딩 하실 자신이 있나요?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단기 트레이딩, 흔히 단타라고 불리는 작업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제 저같이 이제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고 이미 트레이딩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주린이 타이틀을 좀 벗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사이클에서 강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구간보다 이미 저점대를 형성하고 이제 누군가가 말하는 낙폭과대주 있잖아요. 이미 많이 떨어져서 다음은 상방으로의 압력을 받고 상승으로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건데요. 자, 알겠어요, 전문가님. 그럼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어떻게 찾죠? 승리 공식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 배우시고요. 또 하나는 바닥 포착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분류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바닥포착 검색기 설정 영상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금도 이제 시장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와 저 김근우가 설명하고 있는 이 승리 공식 차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리 공식 공부하시면서 승리 공식 방법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싶다, 종목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승리 공식 차트 세팅 영상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선물이 있고 마지막은 무료 방송입니다. 이 테마에 대한 강의, 시장에 대한 강의 여러분들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승리 공식 1시간 동안의 모든 내용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중요 포인트들 더 많이 설명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모든 선물은 바로 제가 있는 김근우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은 참여 방법이 나올 텐데요. 자, 우선은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거나 자, 이쪽에 보면 QR코드 있죠?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가지고 스캔하면은 참여 링크 나옵니다. 링크 누르시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게 되면 누구나가 참석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시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톡방에 계시면은 제가 장전, 장중, 장후에 모두 시장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또 중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같이 챙겨가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HTS를 켜고 여러분들과 직접 노트북 안에 있는 종목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하세요. 자, 바로 강의를 드릴 텐데 우선은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등이 어제 오늘 해서 좀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도 꼬여있다가 좀 풀린 느낌 드시죠? 시장 거래대금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반등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리가 이번에 FOMC 결과가 금리 동결이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한 사람 있나요? 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여기에 좀 더 반응하는 이유는 FOMC 결과가 금리 동결로 나와서 그렇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긴축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 종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인 지점이 가장 크거든요. 우리 시장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미국 시장의 해당 모멘텀을 우리 증시는 따라가고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때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V자 반등 나올 가능성 높지 않아요. 네, V자 반등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게 되면은 의도치 않게 손실 볼 확률이 또 늘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반응한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합리적입니다. 자, 우선은 그 발언을 시장이 잘 받아들인 덕분에 반등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꽤나 의미 있는 반등입니다. 왜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자, 오늘자 노란톡방,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보면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브리핑을 드리냐면 의미 있는 상승입니다.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하지만 그전에도 사실 증시는요.
수요일 증시, 화요일 증시에도 소폭 반등의 움직임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돈이 들어가야 될 곳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우리 증시로 친다라면 가장 규모 있는 섹터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처럼 우리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섹터들의 수급이 순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V자 반등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발생시킨 건 발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의미 있는 상승이 발생하긴 했어요. 저는 지금 구간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변곡점을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승도 급격한 상승보다는 제가 설명드렸던 매크로 지표들 있죠.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천천히 보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증시도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구나. 방향을 전환했구나.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현금을 주식으로 투자할 때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기분 좋게 이제 앞으로 반등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장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천천히 예를 들면 매수를 할 때에도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은 반등장에서 수익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의미 있는 상승이 발생했던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해당 종목들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드렸던 우듬지팜이라는 종목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듬지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체크해 보면서 이후 전략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던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공략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월요일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자, 이날인데 자, 보게 되면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4% 정도 상승을 하고 내려갔어요. 다음 날도 보게 되면 음봉입니다만 시작하고 11%가 상승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제가 공략주 드릴 때마다 어떤 이야기 드리죠? 여러분 다 좋은데 목표가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올라가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고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또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수익 구간을 준 겁니다. 그렇죠. 2차례나 준 것인데 혹시나 매도하지 않고 모든 물량을 들고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제가 오늘부터 드릴 공략주에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목표가를 3,000원으로 드렸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목표가를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움직임 자체가 지금 제가 공략해드린 맥점으로부터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트레이딩 구간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알맞은 지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상방으로 갈 때마다 매도를 하시면 되고 하방으로 갈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지지, 저항은 우리가 같이 승리 공식으로 공부했잖아요. 어디 구간에서 지지하는지, 저항하는지, 저항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면서 이 종목은 가져가 보시라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라는 시점부터 장중 고가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7.11% 일주일 만에 그래도 우리에게 괜찮은 퍼센테이지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가져가면서 대응 잘 하셔라 라는 내용도 같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 주 강했던 반등 장세에서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퓨릿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10월 달에 상장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정말 어려울 때 상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첫날에는 좀 상승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쭉쭉쭉쭉쭉 내려오게 되면서 최근에 보면은 11월 2일자 목요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금요일에 다시 한번 눌리는 추세를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다만 제가 신규주는요, 여러분 들고 쭉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던가요?
아닙니다. 이 종목은 아직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만한 캔들 숫자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평균선도 별로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에 따라 단기 대응만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바라보라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반도체 자체가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퓨릿이 주는 모멘텀은 그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순서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워트라는 종목이에요. 반도체에서 이런 종목들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니까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반등 장세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들은 다 퓨릿이나 워트처럼 신규 상장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괜찮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가장 강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워트는 퓨릿이랑 좀 다르죠. 어떤 지점이 다른가요? 상장하고 나서 눌린 지점까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눌렸다가 바로 반등이 발생해요. 그것도 상한가입니다. 물론 지금 눌려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워트보다는 차라리 퓨릿이라는 종목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하단부에서 올라가고 있는 지점이고 워트 같은 경우는 고점을 만들어 주고 나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발생할 때에는 이 고점대의 이제 단기 고점 그리고 이 종목이라면 역사적 고점도 되겠죠. 여기서 발생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퓨릿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TV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 역시나 반도체 만등할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죠. 어떤 특이점이냐면 이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고 나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이 나왔지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이 거의 통째로 매물대예요. 그렇죠? 올라가기 정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언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강하게 돌파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보통 어때요? 바로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지켜주는 모멘텀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 이렇다라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 제우스라는 종목 또한 반도체 종목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파워, 세기 자체가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근데 우선 제가 이 금요일 날 발생했던 이 지지하는 작은 캔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갭이 있어요. 이 갭까지는 어느 정도 메꾸려는 조정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로 같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주반도체라는 종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대형주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됩니다. 대형주라고 바라보기는 좀 어렵고 중소형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캔들만 봐도 이렇게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을 하죠. 일반적인 반도체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고 지금 반도체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더 가볍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저는 종목별로 특이성이 있는데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가벼워요. 우리는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 때 반도체 종목을 고를 때 가볍고 쭉쭉쭉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기대하는 급등주나 테마주에서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긴 합니다만 반도체 중에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마주나 급등주 같은 성격을 충분히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이죠.
단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게요. 다만 좀 좋은 점이 있죠.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충분히 매물대가 어느 정도 분포에 있는 구간을 강하게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 지지하는 구간대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특히 이동평균선 구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는데 충분히 중기 이동평균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구간까지는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서 한 파스의 파동 정도의 단기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종목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종목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10월에 우리 하락장입니다. 완전한 원웨이 하락장이었는데 하나마이크론의 10월 모멘텀 보세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렇죠? 저는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잘 체크하셔라. 특히 시장에서 대장주다, 주도주라 부를 수 있는 종목들은 주목하셔라라고 이야기를 자주 드리곤 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게다가 이 역사적인 고점대에 부근에 도달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이라면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 이 종목 괜찮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전고점대에 도달하고 있죠. 이 종목은 이제 두 가지 기로예요. 이 31,000원대 구간에 이제 고점대를 돌파를 하느냐,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저는 이 종목은요, 차라리 지금 반도체 모멘텀 좋을 때 지금 보지 마시고 이 31,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나와서 진입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주도주고 대장급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TO 관련주, 토큰 증권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상, 주봉상 먼저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미 2021년 쭉 상승을 했는데 2만 원 가격대가 다가 지금 5천 원 가격대입니다.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이에요. 저는 승리 공식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런 자리를 잘 보셔라. 여기서 수익 볼 수 있는 자리 많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충분히 해당되는 종목이고 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상한가 파동에 이은 추가 상승도 발생했는데 오히려 오늘자 캔들을 보게 되면요, 도지형 캔들을 만듭니다. 십자형 캔들이라고도 부르죠. 오히려 매수세, 매도세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전에 발생한 이 이동평균선 보세요. 가격대를 보면 어느 정도 매칭하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여러 가지가 이 자리에서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동평균선 구간별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단기적으로 어디 구간에서 지지하는지만 체크해서 매수해보는 전략도 이 종목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종목 보면 아시겠지만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금 100% 종목은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라고 했나요? 단기적으로 보셔라라고 같이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아 머니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갤럭시아 SM이에요. 확연한 차이가 보일 겁니다. 같은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데 주도주격인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상단부에서 상한가 이후에 상단부에서 지켜주는 모습이라면 오히려 갤럭시아 SM은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더 조정을 많이 받으니까 위로 갈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단기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되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대장급 주도주격인 종목들은 위로 갑니다. 조정도 위에서 조금 받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2등주, 3등주, 4등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오히려 빨리 죽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렇다면 같은 관점이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면 저는 오히려 대장격인 종목이 단기 모멘텀으로 바라보기엔 좋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종목 모두 증거금 100%예요. 둘 다 단기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관점을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는 STO 특히 코인 관련된 종목으로도 많이 이제 선망받는 종목, 기대감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미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보다는 우선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지점이 어떤 거냐 하면, 자, 주봉상으로는 상단부로 많이 남아있고 상방 압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만, 단기로 볼 때는요, 여러분 갭이 있죠. 저는 이런 팁을 많이 드렸어요. 갭이 있을 때는 여러분, 갭을 채우러 내려오곤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타점 잡고 3%, 5% 정도 수익 보는 구간을 잡는 거에는 지금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분명 중기, 스윙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아예 내려오고 나서 잡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갭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STO 모멘텀이 지난 코인 모멘텀보다 좀 더 최근자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STO 모멘텀에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SM보다는 3등 주격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압력도 같이 받고 있는 지점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토큰증권, STO 관련 종목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메가서울 관련주. 이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에 놓인 종목들입니다. 코아스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저는 좀 단언컨대 이 종목은 지금 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0원 미만입니다. 흔히 말해 동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은 크고 거래량은 많습니다만 거래 대금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거는요,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테마 자체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테마입니다. 특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목을 끌었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것은 그다지 권장드리진 않아요. 코아스는 생략하고 누리플랜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누리플랜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보세요. 코아스 같은 경우는요,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는 눌림을 발생하고 있는데,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상승, 눌림, 그리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관심을 둘 거면 누리플랜이 최근까지는 상승률이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기에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다만 이 메가서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권 이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가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자신 있는 분 아니면은 아예 지금 반도체라든지 다른 종목들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같이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58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거의 3분의 1 가격대까지 왔잖아요. 저는 이 3분의 1 가격대 오는 때까지도 아직은 좀 이 종목 바라보기엔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로는 저는 이 25만 원 가격대부터는 충분히 매매해볼 가격대라고는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시장의 집중도가 발생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에 갭이 발생했다가 갭을 메꾸는 캔들도 발생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반등이 V자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국민주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V자 반등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기가 양심에 찔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요, 2차 전지가 최근까지 특히 7월 달에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차 전지가 2022년에는 비전이 적었나요? 아닙니다. 2021년에는 비전이 적었나요? 아니에요. 2023년에 와서 비전이 빛을 발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 시장의 수급이 이렇게 끌어당긴 거예요. 저는요, 지금부터 더 내려가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보세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계좌를 지키기에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저는 시장의 주목이 좀 더 쏠리고 시장의 수급이 좀 더 쏠리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제 소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V자 반등이 아니고 천천히 상승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시장의 수급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도 꼭 체크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단기적으로는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LNF까지만 좀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LNF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비슷한 의견 드릴게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이 LNF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보세요. 이전에 거래량 사실 에코프로 BM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이전의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튈 만한 거래가 발생한 건 사실이고 이 작은 캔들들 사이에서 이 매물대를 흡수하는 과정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LNF는 에코프로그램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물대를 좀 더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장 수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LNF보다 단기적으로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로봇주도 이야기 드려야 되고 2차 전지주도 많은데 자,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한정돼 있는 관계로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못다한 이야기는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남은 순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섹터, 테마,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꼭 참석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약속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바로 공략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종목들 중에서 공략주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반도체 종목입니다. 바로 퓨릿이라는 종목입니다. 퓨릿이라는 종목은요. 우선 제가 설명드려야 될 지점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신화 소재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이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퓨릿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해액 첨가제나 양극재 바인더, 유기용매 제품을 국산화해서 발매하겠다. 2차 전지 종목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2차 전지 모멘텀까지 받는다라면 지금 신규주인 퓨릿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승하고 또 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선은 제가 차트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략을 설명드리자면 이런 지점입니다. 지금 상한가까지 갔다가 쭉 눌려주고 있어요. 저 이 종목 신규주니까 어떻게 보라고 했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또한 좀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이 15,000원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를 꼭 지켜야 됩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 한없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은 모멘텀이 좋습니다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아시죠? 이 12,000원을 우선은 손절가로 잡아드릴 텐데 저는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목표가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퓨릿이라는 종목 지금 반도체 모멘텀 밟고 있고 추후에 2차 전지 모멘텀도 받을 것이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목표가, 손절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 줄 정도로 여러분들께 좀 전략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번 주말에 매크로 이슈 예를 들면 국채금리나 환율을 자극할 만한 이슈가 없다라면요. 주식 조금씩 진입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만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요. 특별한 이슈 없으면 조금씩 매수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도 섹터 중에서 주도주 라고 분류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중에 과대낙폭된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도 힌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못다 내용은요. 못다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주를 무료 방송에서 챙겨드리는 것으로 하고 바다 포착 검색기 승리 공식 차트 세팅 영상은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보면은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세요. 제가 있는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승리 공식 공부를 통해서도 다음 주에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좋은 수익 그리고 계절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